수시를 쓰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인데 자신의 생기부와 해당 대학교에 일치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명야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학번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진도 정도의 수학학습과 영단어 암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따라가기가 조금 벅차고 양도 많은 과목이 있기도 해서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단어 암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방학 시간에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체육 국과목을 제외하면은 전 과목에서 A를 받았었고,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발표 과제를 시키시면은 모두 빼먹지 않고 했던 편이고, 언어 과목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통역부 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은 의문점이 생기면 교과서나 어디 필기를 해둔 다음에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세특 주제를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국문법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국립국어원 자료를 찾아가면서 국문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수업하려고 노력하였고요. 선생님들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어 과목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언어가 유명한 학교를 고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수시를 쓰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인데 자신의 생기부와 해당 대학교의 비전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여러분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처럼 저도 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행복감과 성취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국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고3 때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 망쳤었는데요. 오히려 충격을 받고 경각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로 승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꼭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선 학교에 가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잠깐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방과 후에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면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마음껏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딛고 일어서야 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미래가 아주 밝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공부를 잡으려 하지도 않고 푹 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수면 시간과 공부 효율이 비례하는 사람이었어서 꼭 7시간, 8시간씩 꼭 자줘야 했었습니다. 가방에 민트맛 사탕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졸릴 때마다 조금씩 먹어주었고, 쉬는 시간 정도에 10분 정도 쪽잠을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에 투두를 적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할 공부량을 정해놓고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고3 2월부터는 영어 단어를 외운 기억이 없어요.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자투리 시간을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수능에서 제2외국어 일본어 과목을 응시했어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잠시 숨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워낙 좋아하고 제가 전교 1등이었어가지고 일본어가. 미나산 곤니치와 와타시와 최정원と申します。このインタビューを聞いて大切な情報たちをもらったことが欲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학교에 있는 시간은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고, 과외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그때 2시간 정도 하면은 평일에는 공부를 마무리했던 것 같고, 주말에는 5시간 정도 하면은 지쳐서 또 푹 쉬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 과목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동점 기준 표준 점수가 더 높고 등컷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문법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부담도 없었고 또 다 맞을 것이라는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내신의 김종길 국어학원에서 데뷔를 했었는데요. 수업에서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적으려고 했습니다. 또 국어학원에 와서 다양한 선지를 만들어서 학습시켜 주셔서 어떤 선지가 나도 데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학교였기 때문에 김종길 국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하시든 모두 듣고 필기하고 취합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 분석 그리고 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와 문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선지에서 지문을 비교해가면서 맥락을 파악했습니다. 또 문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문학을 공부할 때는 우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또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 즉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중요 정보에 집중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김종길 국어학원을 다니면서 김종길 국어학원은 저에게 국어학습의 길을 알려주었고 결국 목적지인 대학 입학까지 안내해 주었다는 점에서 내비게이션에 비유하고 싶었습니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국어로 단독 1등을 해본 적도 있었고 또 수능에서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어 교사를 꿈꾸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김종길 국어학원의 선생님들 덕분인데요. 저는 선생님들의 멋진 수업들을 들으면서 국어 교사의 꿈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능이 끝나고 되돌아봤을 때는 공부를 한 양을 봤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이 6등급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에 포기하지 않았고 수능날에 80점대를 기록하여서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선례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